토요일 저녁, 최씨네 가족들이 모여서 외식을 한다. 등장인물 68세 최씨. 최씨는 몇 년 전 직장을 퇴직하고 현재는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 순자씨. 순자씨는 신앙심이 깊어 교회 활동에 열심이다. 그리고 최씨네 아들 준혁, 직장을 다니고 슬아의 딸 하나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씨의 딸 준이는 사업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한창 오가면서 식사를 다 할 쯤 최씨네 아들 준혁이 말을 꺼낸다.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까 해요.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집주인이 집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전세 좀 남지 않았어? 한 4개월 남았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 7억 정도 돼요. 뭐 7억? 그렇게 비싸졌어? 돈은 대출 받고 살려고? 그래야죠. 대출 좀 받아야죠. 지금 금리도 높고 인구도 줄어. 집이 남아 돌 텐데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사는 게 낫지 않아? 전세로 가기 싫어요. 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살아도 괜찮겠다 싶고 내년에 금리도 인하한다고 해서요. 주변에 여기저기 생기는데 청약도 알아봤어? 마음에 드는 곳은 있는데 학교도 멀어지고 애 하나로는 가망이 없어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리고 분양가도 착하지 않아요.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얼마나 대출하려고 하는데? 한 3억 5천 정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주식하고 이것저것 좀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다.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원금의 이자에 앞으로 인구도 줄고 집도 남아 돌 텐데. 너네 아직 젊고 좀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어떨까 싶다. 아빠 생각은 그래. 저희도 그럴까 했는데 처음에 여기 전세 들어올 때 매매가가 4억이었는데 지금 4년 지나고 7억 가까이 되는 거 보니 월급이 참 무의미한 것 같고 4년에 3억 가까이 오른 거죠. 전세금도 같이 올랐고요. 그 당시에 좀 무리해서 샀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 기도는 해봤냐? 아니요. 엄마가 해줘요. 근데 너네 그게 지금 몇 평이냐? 여기 84요. 34평형이요. 너네 세 식구인데 34평은 좀 크지 않아? 20평대는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은 착한데 작아요. 저희도 가격에 맞춰서 봤는데 거실하고 방이 작아요. 방은 3개 나오는데 물건 이것저것 놓고 나면 조금 좁게 느껴져요. 그건 가격이 얼만데? 한 5억 중반 정도 돼요. 그래 산다면 20평대로 갔다가 나중에 30평으로 가는 건 어때? 지금 내가 보기엔 무리가 많은 것 같은데. 아빠 생각엔 너네 집이 큰 것 같아. 30평 살다 20평 힘들어요. 아빠, 30평 그리 크지 않아. 우리도 처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사. 이거 잘 모르겠어. 중개비 취득세 2번 내는 거지 뭐.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 사는 50평 여기로 바로 왔었어야 돼. 집 사면 이렇게 저렇게 또 벌게 되더라고. 너네야 김서방이 사업자라니까. 준혁이네 하고는 좀 다르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 몇몇이 몇 년 전에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서 자산이 확 늘었어요. 반면에 저희는 전세금만 올랐죠. 회사 사람들 밥 먹을 때 부동산 얘기만 해요. 우린 몇 억 올랐다. 누구는 대박 쳤다는 둥?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산 격차가 쫙 벌어졌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빠도 사실 집 사고 살다가 조금 큰 데로 이사하고 하면서 자산이 늘었지.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IMF하고 외환위기 때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걸 보니 겁나 덜하고 하루가 멀게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 팔지는 못하지. 갖고 있자니 대출금과 이자가 높지. 그때 대출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었어. 아빠는 그런 시절이 조만간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저는 실수요자라 가격 상관없이 쭉 살 생각이에요. 중개사 말도 이 단지는 실수요자가 많아서 가격 쉽게 안 내려간다고. 그거야. 그 사람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지. 이 단지는 뭐 암튼 전세로 같은 단지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첫 집이 너 중학생 때였어. 그때 처음 네 엄마랑 고생고생해서 집 샀어. 너도 기억나잖아. 알죠? 복도 2번째 끝집. 옆에 금자 할머니. 금자 할머니도 기억나죠? 그니까 아빠 말은 너는 지금 이제 30대 후반인데 아빠는 아직 너희들이 젊고 당장 집이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빠도 유튜브 봐. 지금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알겠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준혁의 표정이 씁쓸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불편한 분위기로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최 씨는 차로 집에 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나는 평생을 두 주먹으로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험난한 삶. 무엇 하나 쉽게 얻어진 것 없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해왔다. 그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맞섰고 그렇게 내 가정을 일궈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경제적 힘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졌다. 내 아들 준혁이가 이제 집을 사겠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다. 결혼 때 5천만 해준 게 보탬으로 부족했나? 나도 지금 이러다 할 소득이 없다 보니 선뜻 더 도와주겠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이 시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혹시 대출 때문에 허덕일지 걱정이 앞선다. 사실 나도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가격 오르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자산이 늘은 게 사실이다. 그 당시는 경제가 호황이라 하루에 1,000만 원씩 오른 날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고 주택시장이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전과 같이 IMF나 외환위기 같은 일로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진다. 준혁이에게는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나는 그가 고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아들 준혁도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오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격려해 주실 줄 알았다. 사실은 조금은 보태 주신다고 말하실 줄 알았다. 도움은커녕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25만 킬로가 다 되어가는 똥차도 안 바꾸고 틈틈이 알바도 해서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 회사 동료들을 보니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아껴봐야 몇천 원 몇만 원인데 집을 산 사람은 이것저것 할 거다 하고 살아도 몇 억이 생겼다. 이게 참 우픈 현실이다. 아무튼 대화 이후로 속도 안 좋고 많이 섭섭하다. 뭔가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시거나 내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뭔가 내 결정이 성급하다고 단정 짓는 것 같다. 오늘 괜히 말했나? 차라리 말하지 말걸 괜히 기분만 찝찝하다. 최 씨의 부부는 차에서 서로 말이 없었다. 최 씨는 운전만 하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기도를 하는지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그리고 최 씨의 딸 준이는 운전을 못해 모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준이는 뒷좌석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쇼핑몰에서 핸드백을 고르고 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아들 준혁이는 집을 계약했다고 전화가 왔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이리저리 둘러보고 문제는 없는지 보고 구매하잖아요. 하물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을 산다는 건데 좀 더 신중하게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지? 남들 말처럼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오늘이 제일 싸다 하는 게 맞는 건지? 나이가 들어도 전문가란 사람의 말도 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저 아들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지개 이야기였습니다.